개인 워크아웃 승인 단 한 번으로 신용 점수를 150점에서 458점으로 무려 308점이나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신용점수, 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점수 1타 강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강사님,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금융비용만 25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져서 신용점수가 150점까지 떨어졌던 그 30대 여성분의 사연을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었는지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분의 경우는 개인 워크아웃 대상이라서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하셨어요. 다행스러운 점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상품인 햇살론 같은 상품들이 모두 대신 보증인이 물어주는 대위 변제가 종결이 되어서 모든 대출금이 지체 없이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증 상품들은 대위 변제가 종결돼야 채무 조정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근로복지공단, 서울보증 등에서 보증한 대출금들은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하는 걸 대위 변제라고 하는데 그 대위 변제가 끝나야만이 채무 조정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만일에 일부 순신용 대출하고 보증서 대출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순신용 대출만 먼저 개인 워크아웃 진행이 가능하고요. 보증서 대출은 추후에 보증기관에서 대위 변제가 마무리되면 채무 조정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아까 그 개인 워크아웃이 연체가 90일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었는데 또 그렇다고 누구나 신청한다고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연체 일수 90일 이상은 기본 조건이고요. 담보대출 총 맥시멈이 10억, 신용대출 5억, 총 한도 15억이라는 금액의 제한이 있고요. 또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대출금이 총 부채의 30%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대출 받자마자 채무조정 신청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현상 때문에 그걸 금지하는 거고요. 보증서 대출은 대변제한 후에 가능하시고 특히 부동산이나 차량 담보대출은 채무조정이 안 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산 규모나 소득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현금 서비스, 외상 구매 대금이나 카드론까지 모두 다 채무조정이 포함이 가능해요.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든지 단기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께서는 매우 도움이 많은 이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채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 추심이나 독촉을 겪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연체하게 되면 가장 채무자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제 추심 독촉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을 하시면 보통 2, 3주 후에 상담 날짜가 잡혀요. 그때 상담을 통과하시면 그날부터는 채권자가 추심이나 독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 위험이 있으시거나 장기 연체가 진행되어서 신용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사님, 채무조정을 받으신 다음에 이분의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한데요. 이분 한 달의 금융비용으로 약 250만 원 정도를 부담했었는데 이게 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또 신용점수도 얼마나 복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나 연체이자는 100% 감면하고 원금만 보통 8년에서 10년간 보너상환하는 조건이에요. 물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원금 감면도 있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월 변제금이 63만 5천 원에 8년 96개월 납입 조건으로 승인이 났어요. 종전에 월 금융비용 250만 원에 비해서 63만 5천 원이니까 본인 월급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용 점수는 최하 150점에서 458점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금융비용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심각했던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었죠. 이분이 연이율 100% 이상 또 1000% 넘는 이제 사채까지 이용을 하셨는데 이런 불법 사채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드렸나요? 네. 올해 지난 2025년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이 대폭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불법 대부 계약은 효력을 대폭 제한했는데요. 예를 들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이나 이자율이 연 60%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이라 해서 원금 이자 모두 무효화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이자율이 0%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부 계약 무효 소송 지원을 해주고 있고 채무자 대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경찰이나 금감원이 연계해서 불법 사금융 수사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알으셔야 될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1332번인데요. 신고를 하시거나 또 112 경찰에 신고하셔서 구조를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채무자 대리나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132번에 무료 법률 지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채무자 대리 내용은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전화 대응 등 추심 과정을 대리해주는 행위이고요.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피해 금액을 반환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 소송 자체를 대리해주는 행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두 건 모두 60% 초과해서 원금 이자 모두 무효인 계약으로 판정이 됐고요. 금융감독원하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불법 사금융 압박에서는 해방되도록 해드렸습니다. 네, 상황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불법 사금융 같은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어렵고 급한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연락을 하셔서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이나 기타 저금리 정책 상품을 이용을 하시고 또 불법 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여실히 본 것 같은데요. 빚을 빚으로 막다가 결국 신용 점수도 150점으로 최하위로 떨어지고 또 불법 사금융의 공포까지 맞이한 30대 여성분의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 사연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회생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고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구제 수단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어도 지원이 안 될 거라 생각했던 이분에게 채무조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신청 즉시 추심과 독촉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두 번째, 개인 워크아웃 승인 단 한 번으로 신용 점수를 150점에서 458점으로 무려 308점이나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월 250만 원에 달하던 금융 비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해법을 통해서 신용 점수가 150점에서 무려 458점으로 회복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저는 이분이 월 250만 원의 금융 비용 그리고 불법 사금융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좀 꿈꿀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중채무를 보유한 장기 연체자의 바닥에 떨어진 신용 점수를 복원시킨 사례를 전달드렸고요. 또 불법 사채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신용 점수는 복원되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 가족의 미래와 더 나은 기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대출이 아무리 많고 연체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금융 습관을 개선하시면 반드시 신용 점수를 복원하고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보신 분들도 보면서 나도 비슷한 처지인데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신용 점수와 금융 생활을 점검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는 정책, 대출과 금융 꿀팁들도 하나씩 실천해 본다면 낮은 신용 점수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용점수 1타 강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